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은 원로 언론인이시며 그리고 산악인이신 홍종인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홍 선생님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자꾸 원로라고 그러는데 뭐 늙은이 자꾸 대접하는 것 같이 돼서 나 그 원로라는 아니 말 사전을 좋아. 보면 원로는 선배를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게 뭐 원로 늙은이 노자나 들 좋아해. 젊은이 노자로 고칠까요? 그럼? 그런 자는 없는 걸로 하여간 좋아요. 예. 얘기해요. 조선일보에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들어가셨어요? 조선일보 들어간 건 조금 후인데 하긴 내가 신문기자 생활을 한 것은 1925년부터 시작해서 네. 저 평양 내가 난 평양에서 고향에서 신문기자 신문 지국 기자를 했어요. 그때 시대일보라는데 평양 지국 하는데 와서 좀 거들지 못하겠느냐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 나이 지금 그때 옛날식으로 23살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21 되겠나? 네. 그런데 뭐 학교 다니고 뭐 어떻게 무슨 취직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취직한데 뭐 일본 사람 밑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 기관 그 밑에 그럴 수도 없고 창피스럽고 그죠? 또 그 문학을 좋아서 문학을 읽고 뭐 그거 하던데 신문 기자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야 그거 좋겠구나 또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지국 기자로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 시대일보라는 것은 그때 3.1운동에 참가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쓰셨던 육당 최남선 그 양반이 그 사장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역시 재정이 곤란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누구 좀 바뀌고 네. 뭐로 들었더니 아주 문을 닫게 되고 말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생기는 게 중외일보라고 생기는데 중외일보. 중외일보라고 네. 생겼어요. 그 지금 옛날 경기 고등학교 그 앞에 그 있었어요. 네. 동아일보도 거기서 시작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게 지국 기자를 또 하던데 에이 네. 서울서 말이야 본사에서 그 평양서 그러지 말고 서울 올라와서 네. 같이 하자고 그래. 아. 그래 시골뚝이나도 좀 면해보자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시작했는데 이게 또 뭐 재정난이 곤란하다고 또 야단하지. 에이 또 시골 그 평양 내려가서 평양은 시골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제2의 대도시 됐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조선일보사에서 좀 일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1920 몇 년대 갔나. 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신문기자 하기 시작한 건 28년부터 됐는데 네. 8, 9, 30년쯤 이렇게 됐을 게요. 네. 이게 조선일보사 평양지사에서 조금 해주고서 한 달 좀 해주나 그렇게 하고 서울 올라와서 네. 그럼 하고 조선일보에서 그랬죠. 처음에 맡으셨던 거는 어떤 분야를 맡으셨습니까? 그 사회부라는 사회부 기자인데 사회부라는 게 옛날은 지금은 정치부 뭐 그렇지만 옛날엔 정치부라는 게 없고 그죠? 사회부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재료 수집하는 게 경찰이 재판소 지금 말하면 시청 도청 그저 총독부 뭐 되고 농사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뭐 홍수가 나면 얼마나 집이 쓰러지고 뭐 어땠니 그저 자꾸 화재 나는 거 그런 거 하는 것이 사회부 기자예요. 네. 사회부 기자가 제일 바쁘고 네. 분주히 돌아다니고 그러나 신문 기자로서는 사회부 기자로 활동한다 일한다는 게 아주 흥미있고 네. 혹시 처음 쓰신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기억하십니까? 처음 쓴 기사 그 뭐 네. 기억은 안 나는데 평양서
근데 신문 기사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 누가 해보았어야지. 아. 그래서 자꾸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보고서 자꾸 읽지. 네. 어떻게 됐나. 그것도 일본서 오는 일본 사람 신문도 그 큰 신문도 오랜 신문들이 좀 읽어보고서 이걸 좀 번떠서 일을 해야 된다. 이랬다 하는데 어디서 무슨 재료를 어떻게 하는지 돌아다니지만은 경찰서도 댕기고 또 경찰 부라는데 뚝 지방에서 소식 모이는데 그런 데도 댕기지만은 뭐 그렇죠. 무슨 빈빈한 기사가 나와야지. 한 번은 보니까 평양서 봤는데 아이가 셋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요. 어린애들이 한 10살, 11살, 뭐 12살 이렇게 되나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청청이동에 세 아이가 빠져 죽었는데 그 시간이 거진 같단 말이야. 야 이게 있어. 그러고 보니까 거기 하나는 형제가 있단 말이야. 아, 네. 하하, 에라. 그럼 기사를 한번 만들어 써볼 수밖에 없다. 네. 어? 네. 아이 빠졌다. 어떻게 놀다가서 빠졌는데 그러니까 따차 들어가서 건질에 들어갔다. 건질에 들어갔는데 두 애가 또 고생했다. 또 하나 놀던 애가 또 건질에 들어갔다 했는데 세 애가 한꺼번에 뭉쳐서 그만 죽었다. 소설같이 만들어 봤지. 네. 개선했더니 서울서 아이고 참 아깝게 그렇게 서로 우정에 사무쳐서 서로 구해주느라고 형제나 친구가 이렇게 하려다가서 셋이서 그만 다 아깝게 죽었다는 거야. 네. 아니 그 기사가 그럴 듯해 보니까 이렇게 큼직이 냈어요. 난 속으로 이게 어떻게 됐노? 거짓말을 했는데 해야지 될까? 하여튼이 그 댐날 다시 그 자세한 보도가 왔어요. 지방 경찰서에서. 네. 온 거 보니까 똑같아요? 네, 뭐 과히 틀리지 않았어. 그대로 됐어. 그래서 이거 대그 신문 기사 그러나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본 게 맞아서 떨어져서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그럴 듯하다. 그 혹시 경찰서에서 또 그 신문 기사 보고 보고서 쓴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저 시골이거든. 저 먼데 시골에서 옵니다. 저 사진은 언제 사진이십니까? 저건 저 1953년 해방 4년 아니 해방 왜 저 부산서 비난 아, 때요. 비난 때네. 비난 때인데 네. 저건 산악회에서 네. 산악회에 내가 일을 보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1945년 네. 그 해방되고서 8월 15일 해방돼서 모두 야단이 났는데 그때에 산악회 하는 사람들은 산에 댕기던 사람들 동지들은 나를 위해서 너무 좌익이니 우익이니 뭐 정치단체 맨다고 저 야단들 하는데 산에 댕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산악회나 하자. 가고 산악회는 산악회대로 할 일이 많으니까 정치하려는 사람은 정치하게 하고 사회운동할 사람은 사회운동하고 뭘 다 해줘. 근데 우린 가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9월 17일에 그때는 조선산악회라고 그래서 조선산악회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한국산악회로 이름을 고쳤는데 그게 왜 산악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했냐면 그 전에 나도 그랬고 일본 사람들 시대의 것이니 해서 백두산에도 갔댔고 여러 곳에 산을 댕겼단 말이에요. 산에 댕긴 데는 일은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내 나라가 있으려면 무엇부터 있어야 되느냐? 민족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민족 국민이 되는 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살려면 집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라 국토가 없을 것 같으면 나라가 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 국토를 사랑한다 하는 그 정신이 곧 산에 가는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또 내 국토를 할 것 같으면 어디냐? 깊은 산일수록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 모를 때를 알아내는 거 국토.
그 산이 어떻게 생겼냐? 백두산이 어떻게 생겼더냐? 어느 산이 어떻더냐 하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해서 높고 멀고 험한 산을 다정하게 네.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거, 이것을 하는 것이 산악회일이요. 또 거기에는 무슨 풀이 자라더냐, 네. 무슨 나무가 크더냐, 무슨 동물이 어떻더냐, 곤충은 어떤 것이 있고 새는 어떤 것이 있더냐, 이것을 규명하는 거. 말하면 내 국토를 갖다가서 모르던 것을 다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하면 산악회 일이라. 그래서 산악회 일에는 막연히 높은 데 뛰어댕기고 저 어둠에 올라갔다 태극기 꽂았다 하면 그게 훌륭하고 잘한 거지. 요즘 올림픽 뭐냐니까 메달 금메달 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국토를 사랑하고 국토를 모르던 걸 다 규명해낸 데는 그런 데 정신. 그 정신이라는 것이 그 말하면 단순한 명예욕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 장하다 이렇다는 것보다는 거기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아카데미즘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산악회에 관계하신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글쎄 거기서부터라니까. 그럼 몇 년? 1945년 45년. 해방되는 그 해부터 그 송석하라는 이가 있었어요. 나하고 동갑인데 생일이 좀 일찍 되는데 그 민속학을 알고 그런데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좀 몸이 약하고 혈압이 거시니 하고 그래서 중간에 만재 6.25 전에 돌아갔지. 그 친구. 네, 안 됐습니다. 요즘도 산에 가시죠? 물론. 요즘은 어려워요. 왜 그러세요? 역시 나이 탓이라고는 그러고 싶지 않고. 저건 무슨 사진이야? 저 언제 찍으신 사진인가요? 저것은 벌써 그러니까 한 10년 될까? 10년 가까이 될게. 무엇이 네. 스키. 아. 대관령 스키장에. 네. 스키장에 그 뭐 스키야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좀 다니기도 했지. 그 전에도 대관령 가서 스키 하고 있는데 전 스키장 전 뭐야 무슨 스키장이라고 새로 만든 거 있지 않아? 네. 저건 아주 그 스키 하우스 다 있고 다 그렇지만 그 전엔 형편없는 데 가서 말이야 그 시골 농가에 가서 자면서 그 뭐 형편없는 데서 하고 그럴 때 좀 하다가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했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저 그렇게 하는 게이지. 네. 산에 다니면 스키를 신어봐야지. 한국에 저것도 스키 저 아주 그것도 그런 게라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저건 저 가서 이렇게 하고서 스키 발에 쓱 대고 사진이나 한번 베개 오고. 그것도 괜찮잖아. 그냥 스키는 안 타시고 그냥 그때는 벌써 내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폼만 재시고 오시는군요. 저 때는 좀 폼만 재고 온 편이지. 그러나 다 이렇게 농같이 말이야 싹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야 싹 가서 눈인데 가서 스키 탁 타고서 말이야 모자 턱 이렇게 하고 스키 스틱 척 쥐고 쓱 이렇게 산을 먼 바라보는 거 어때? 좋죠. 좋아요. 그것만이라도 그 얼마나 좋아.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스키장에 이 산에 가지 못한다는 거나 쓱 가서라도 그것만으로도 기분 호연지기를 그래서 키우는 거라. 다시 화제를요 산악회를 좀 돌려서 지금 우리나라 산악회 이 각 도지부 같은 게 있죠. 얼마나 됩니까? 몰라. 많아요. 한국 산악회가 있고 한국 산악 무슨 연맹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서로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 모양인데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체에 또 어디로 그러지만 그런 거 해야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산악회라는 것은 조그마한 무슨 회해서 연맹이 어쩌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모이면 모이는 대로 이건 클럽이라 알파인 클럽이라 알파인 클럽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한 7, 8명도 좋아. 아주 마음이 맞아서 서로 형제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클럽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돕고 동지로서 이러는 거 그거이 클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클럽으로서 또 그 모이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야. 하니까 클럽은 저희들 면에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 지금 산악인의 이 지방에서 하는 메인 클럽은 이만큼, 저기서 메인 사람은 저만큼. 그 메인 사람이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순 여러 가지 회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차츰차츰 발전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저 뭉쳐서 그 수요만 많이 해가지고 단체를 크게 수요만 많이 모은다. 그렇게 하면 그저 저희 단체가 제일 크다. 힘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은 산악회 본래의 정신에 합당치 않은 게란 말이야. 그래서 클럽으로서 지방마다 모이는 데마다 서로 발전하기를 나는 기약하고 그걸 바라서 그렇게 하도록 전부 그래. 그래서 특히 내가 산악회 회장으로서 힘쓴 것은 하이스쿨, 칼레지, 먼저는 대학의 알파인 클럽을 그걸 어떻게 정비할 것. 그래서 알파인 클럽, 칼레지 알파인 클럽.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어느 중학교 나왔지? 그러면 하이스쿨 알파인 클럽. 네 출신 하이스쿨의 알파인 클럽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하이스쿨 알파인 클럽 만드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보니까 뭐 어떻게 산에 갈 수가 있어야지. 산에는 말하면 뭐 그 공빈가 뭔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 거 아니. 해군본부에 가서 정극모 씨 그 참모총장 할 때 그 전부터 알대 거기에서 이게 산에 제대로 못 가겠는데 한반도라는 것 삼면에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했네. 이 바다를 이해치 못하면 이 반도의 생명이라는 게 이것이니.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달라는 게요. 그 배를 좀 내고 고등학교 아이들 알파인 클럽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인천서 쓱 이렇게 들어서 저기 가서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좀 며칠 묵고 그렇게 하고서 저기 동해바다로 나가서 울릉도를 한번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또 이렇게 놀아가지고 거기서 독도를 갔다 오고. 그래서 독도라는 데가 내 국토다. 아무것도 사람도 못 사는 그 돌덩이라고 그렇지만은 내 국토다. 앞으로 이것이 국토로서 어떻게 크게 보람이 있을는지 이런 거 다 이해시켜야 한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다녔어요? 뭐 여러 번 갔지. 한 대여섯 번 갔는데 상륙 바람 불고 뭐 이렇게 상륙한 거 한 서너 번 되나 그랬는데 갔다 오신 데가 의가 근데 맨 처음에 간 것은 1947년 여름 8월 한 20일께 갔는데 그때 갈 때는 저 사진이 독도에 가신 사진인가요? 저거요. 그렇지. 이켄장에는 그 시인 김소운. 이건 나고 그 옆에는 그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독도에 안 나가시고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그 후에 갔을 때 울릉도요. 지금 울릉도 배경으로 한 게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처음 갈 때는 1947년에 그 가는데 그 성석하랑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울릉도나 오래간만에 한번 가봅시다. 언제 우리가 울릉도 옛날은 갈 수 있었어? 갈 수 없었으니까 가봅시다. 그렇게 하고 울릉도에서 저편 동남쪽으로 한 38마일에서 말이야 가면 저 독도라는 거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제 외놈들이 말이야
제 땅이라고 그러기가 쉬워. 네. 그 동안에도 그 일로 전쟁이 뭐 이거 그거 많이 그리로 일본 적들이 댕겼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갔다 옵시다. 그렇게 네. 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 국토라는 걸 갖다 우리 국민에게도 한번 소개합시다. 네. 그럽시다. 그래서 뭐실 해안 경비대, 그때는 해안 경비대요. 그렇죠. 네. 손원일 씨가 사령관인데 이럴 텐데 배 좀 내주시오. 어? 그래? 그 섬이 그때도 아직들 잘 모르거든. 이 독도라는 게 있어. 이거의 구라파 사람의 해도에도 나오고 뭐 그 다 이런데 이거 가서 우리가 해서 이렇다고 만지 우리 국민에게 인식시켜서 국민이 말이야 이건 내 땅이다 하는 거 온 국민이 알아야 내 땅이 되지. 국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서 내 땅이라고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아침에 그 포항서 떠나서 저녁에 들어갔지. 네. 가니까 울릉도 가니까 저녁 때인데 아직도 해가 있고 아주 날씨가 좋은데 군수이야 모두 나와서 반갑다고 이래. 거기 사람도 우리가 독도 가는 건 모르지. 네. 하여간 내려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서 내일 저 짐들 다 정리하셔. 그 하루는 여기 쉬어서 그다음부터는 일정을 진행할 것이요. 이렇게만 말하고선 우리 간부만 꼬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하룻밤 그것이 자고 나서 쉬고서 그 댐날이지. 댐날. 아침 5시 기상 다 밥 먹고서 이렇게 나오라고. 조반 먹고 나오라고. 그래서 역시 재미있던데. 네. 쓱 아침 5시에 부두에 나가니까 말이야. 그때 해군이 말이야. 조그만 배 됐지만은 그래도 소해정이 된 그 일본 배인데 그것도 묘하게 생겼댔어. 한데 그 함장이 말이야. 네. 함장이 중위인가 그래요. 한데 그것이냐고 하더니 국기를 개양해요. 네. 나발을 불고서 그냥 모두 우리도 부두에 나가서 다 이렇게 하고 국기 개양을 해요. 네. 아침에 해 뜰 때 국기 달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침에 신선한 공기 바라볼 수 있면서 그렇게 하고 아주 엄숙하고 그런 또 애국 정신이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새벽에 타고서 그래. 같이 이렇게 가느라니까 바다에 말이야 물결이 잔잔하게 뭔지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 한 중간 가니까 이렇게 산을 그 물이 끓는 것 같단 말이야. 네. 저게 뭔가 그랬더니 조류가 말이지. 아.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라. 네. 그건 무섭던데 아주 엄숙한 기분으로. 그런데 역시 그 해군들은 댕기던 경험이 있으니까 싹 그 위로 이렇게 지나서 그래서 갔었어요? 네. 물론 다행입니다. 독도에 가서 닿지. 그러니까 독도에 가니까 그저이 바위산이라요. 네. 그 한 200m 되나 캔짝하고 이 캔에 두 쪽이 있는데 한 캔짝 것이 또 군형이 땡꾹 뚫어진 것이냐. 근데 마침 날이 깨끗하고 맑고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이렇게 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 동쪽하고 서쪽에 있는 그 사이는 좀 좁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좀 물이 얕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내려서 목욕도 하고 그 학생들. 근데 그땐 처음 갔을 때 그래서 거기 가서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돌아오는데 그때 오징어가 잡히는 것이 울릉도밖에 없었어요. 울릉도 네. 근해에서 잡히는. 네. 그래서 그거 다 해가지고 와서는 독도 사진, 네. 울릉도 뭐 오징어 제비하고 뭐 이러는 거 다 해서 지금 신세계지. 네. 거기다 이렇게 크게 전시회를 하고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내고 그래서 그래서 독도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다 하는 거 처음으로 그 한국산학교에서 그걸 독도는 우리 보여준 땅 게. 하는 게 그때부터 그렇지. 본격화됐고. 그럼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여기 나오신 이제 학생들 홍 선생님께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정혜실 아나운서. 좋아요. 네. 선생님과 함께 격이 없는 대화 이제부터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생부터 시작할까요? 네. 등산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등산한다는 것은 산에 간다는 거 하는 거, 산에 가까이 가고 산에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나간다는 거, 그것은 곧 우리의 타고난 인간의 양심을 그대로 북돋우는 일이요, 인격을 키워나가는 그걸로 생각하는. 산은 그대로 있고 말이 없어. 그러나 언제든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산은 어느 것이나 하나도 같은 산이 없어. 몇 뿌리마다 제각금 다 있어. 우리들이 여기 학생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 사람 생긴 데들 다 자기대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산이라는 것은 산에 전기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말 없는 산이 미더운 산, 경솔지 않은 미더운 산, 거기에서 우리는 말 없는 산이 말해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산에는 아침 저녁으로, 여름 겨울로, 봄 가을로 표정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말을 찾아야 될 것이요, 말 없는 산에서 깊은 뜻을 찾아야 될 것. 우리는 뭐라고 안다, 뭘 잘한다, 얻는다고 제 자랑하려고 다 떠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말하지 않고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데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았을게요. 앞으로 더욱 산에 간달 때는 조용히 거기 가서 떠들고 댕기지 말고 조용히 산의 전기를 마시고 산의 엄숙한 그것을 반받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뜻을 세워나가고, 산이 가진 엄숙한 그 모습을 보고서 내 뜻을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뜻, 의지를 세우고 거기서 내 모습을, 여기 가서는 이래 보고 저기 가서는 저래 보고, 세상에 돈이 얻을 땐 돈에 정신이 팔려되고, 권세가 얻을 땐 권세에 얻을 땐 여기 팔려보고 저기 팔려보고, 그런 사람이 못 쓰는 게라. 대학에 댕기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학문의 뜻을 두고 배우면서, 배우되 무엇을 또 닦느냐 할 거면 내 마음자리를 닦는 게야. 그 닦아나가는, 그 닦아나갈 때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마음은 우리는 볼 수 없어. 그럼 저기 산을 볼 때 산이 그대로 거기에서 내 마음자리를 찾는 것, 이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산에 다니는데, 산에서 우리는 수양을 한다, 산의 전기를 마신다. 그것이 난 여러분들에게 산에 가라고 권하고, 거기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생각하고 깨우치기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난 권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산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 많은 산들을 갖다가 활용하고 개발하고 살림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산을 우리가 국토의 약 70%가 산인데, 가고 평지는 개간을 해서 뭐 하지만은 산이라는 데는 개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산을 훌륭한 산으로 우리 국가의 아주 부력을 더 크게 쌓아 올리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요. 산에는 물론 나무를 심어야 돼. 국토를 녹화한다, 그런 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막연히 무슨 나무든지 심어서 좋으냐, 이것은 말이 안 돼.
좋은 나무, 빨리 크고 제목이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는 나무를 골라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 북한으로 가면 한경도든지 평안북도든지 이런 데 가면 옛날부터 그 삼송이라든지 그런 나무는 이렇게 굵은 큰 나무가 밋밋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이 많았어요. 백두산 가는데도 거기도 양쪽에 말하면 거진 그 말하면 밀림지대가 있는데 그거는 낙엽송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그냥 빽빽히 들어서 있는 거, 그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산을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고 그것이 민밋이 잘 올라가서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거, 그것밖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림을 가멸하게 만든다는 이 운동은 결코 단 몇 년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최소한 100년을 기약하고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 정부에다서도 말하는 것은 학교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교림을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학교, 내 학교에 산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따로이 묘목을 심어가지고 묘목을 가꾸고 그렇게 하고 내 손으로 가서 심었어. 그 나무가 이게 크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키가 크고 나도 좀 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제목이 된다. 저 나무와 같이 내가 심은 나무가 크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라의 제목이 된다. 얼마나 재미있어, 얼마나 믿어.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학교림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 와서 묘목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은 마을마다 심을 때는 심고, 그러나 식목일이라는 거 다들 학생들 해봤어요? 그 뭐 심었다고 꽂았다고만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잘 가꾸어지는지 그걸 돌보지 않을 것 같으면 심었다는 뜻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 학교림이라는 것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보고 내가 심은 나무 어떻게 됐지? 잘 크나? 어떻게 좀 가서 북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또 무슨 일 있으면 좀 나무 큰다면 야 요즘 봄새 좋은 때가 됐다든지 가을에 낙엽이 지고 좋은 때 됐는데 우리 가자. 어디를 가자? 우리 학교리면 내가 심은 나무가 크고 우리 언니들이 심은 나무가 큰 그 숲속에 가서 한번 즐겁게 노래하고, 응? 감사합니다. 맞아. 선생님, 저 고담 강의는 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자,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요, 권하고 싶으신 책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한 가지 책을 꼭 지적해서 권하라고 그러면은 뭐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말로서 돼 있는 책을 말해야지. 에? 물론이죠. 그래 되면 내가 가장 높이 생각하고 받들고 싶은 것은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이라는 책 읽어봤어? 누구 그 책 구경한 일이 있어? 선가구감,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에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이 돼 있던 세조께서 이렇게 저 서울서 빠져나가면서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저렇게 피난을 갔어요. 그걸 몽진이라고 그러는 게 옛날 말로. 그럴 때에 향산, 평안북도가 향산에다 사람을 보내서 그 대사가 이런 국난에 어떻게 사람을 이 나라를 구할 도리를 생각했을 거 아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분이지만 나와서 성병을 전부 전국에 있는 중들을 다
군인으로 나오라. 그래서 서산대사 그 밑에는 경상도 쪽으로 사명대사 있었고 또 전라도 쪽에는 금정사의 그 어떤 뇌묵대사라는 분이 있어. 그 부사령관이야. 총사령. 그렇게 해서 그걸 성병을 갖다 머시하고 가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서 읽도록 하는 데는 이것은 불교 얘기를 썼는데 반드시 불교를 읽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깨우침을 얻으라. 인간의 사는 게 깨우침을 얻으라. 우리는 깨우친 데는 이상의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우리 일찍이 국난 때의 우리 정신의 지도자로서 했던 그분의 책을 읽으라.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책이야. 그 외에도 많이 읽겠지만은 영문으로 쓴 것을 읽는다 할 것 같으면 플라톤을 읽으라고 그래. 소크라테스 그 중에서도 요즘 어디 번역된 것이 있던가? 네. 소크라테스가 재판받는 얘기, 어? 네. 재판받는 읽어봤어? 그 아폴로지라는 거. 어? 네. 소크라테스의 그 아폴로지. 항변이야. 참회가 무슨 변명이 아니고 이래 항변이야. 죽음의 사형 판결을 내려야 받아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하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홍 선생님 취미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취미야 그저 뭐 되는 대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지. 안돼 그것은 별로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취미가 없어.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국민학교 다닐 때 크레연으로 연필로 그려보든지 또 노래하든지 그게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취미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이게 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지금 저 그림은 언제 그리신 겁니까? 저거 해마다 하나씩 그래서 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하장 그리신 연하장 거군요. 그렇게 해줘. 저건 누굽니까? 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내가 이렇게 비슷한데. 그려봤지. 홍 그리고 이거는 비슷해요. 저 은진미륵. 미륵. 네. 은진미륵 바로 저거지. 네. 근데 비슷해요, 홍 선생님. 왜? 아까부터 날들이 자꾸 핸섬 하더니 저렇게 소크라테스 잘생겼습니다. 근데 홍 선생님 어렸었을 때 젊으셨을 때 별명 많으셨다는데 별명? 뭐 소문에 많던데요. 소문이 무슨 소문이? 하여간 그래서 취미를 어떻게 해서 기른다 하는 것은 무슨 공부에 무슨 전공을 하더라도 취미는 동시에 길러야 그 전공의 학문이 더 커지는 거야. 응?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 네. 우리 집이 사람 있지. 자녀분들은? 자녀분들? 네. 저분이 누구신가요? 저 아시는 우리 집이 사람이지. 언제 찍으신 그래도 사진? 그 피아니스트예요. 네. 음악학교 일본서 다니고 그랬는데 나 이전 다 안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포그마 공부했던 모양이에요. 네, 저 손자. 저 우리 손자들이야. 근데 내가 삼남 삼녀를 길렀는데 지금 네. 저건 다 옛날 사진들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 손자, 손녀 뭐 다 친손 거친이 해서 지금 13인가 4인가 돼요. 네. 그 오늘날의 그 교육적인 면, 우리의 젊은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교육. 네. 그런데 한 나라의 교육이라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지. 대단히 그 힘드는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본래 볼 것 같으면 대학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때 생겼으니까 한 300~400년 전에 대학이라는 것이 생겼어. 가고 했는데 공부는 오늘의 대학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학생들이 뭐 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근본은 무엇이 있냐? 그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에 있는 거야. 지금 자율이라는 말이 있죠. 대학의 자치. 말하면 학생들은 학생들 자기 책임 있게 대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공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바지해야 할 것이냐 하는 책임 있는 공부를 해야 돼. 대학 당국의 책임이 있고 교수는 교수대로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그 사랑하시는 후배들 대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다시 몇 말씀을 나눠봅니다. 정혜실 아나운서. 네, 원로란 말씀을 싫어하시니까 원로란 말은 빼겠습니다. 언론인으로 또 산악회 회장으로 많은 일을 해오신 홍정인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여기 나와 계신 젊은이들과 다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시고 또 가장 바람직한 젊은이의 상이라 그러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와 더불어 산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산다. 역사라는 건 뭐냐? 오늘에 사는 우리로서 역사를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어젯날이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에 산다는 것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첫째,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역사를 공부하라. 역사가 뭐냐? 여기서 공부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뭐인가 나타날게요. 그리고 또 나라 없이는 살아서 아무 힘이 없고 소용없는 게.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은 뭐인지 모를 거예요. 나라 없이 놈에게 주모받던 그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벨머리가 지금도 그것이었어. 여러분들 나라라는 거 공동체 나라라는 걸 생각해. 이 나라나 이 민족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국어와 국사야. 한민족이라는 건 피를 같이 논았다 하지. 그러나 말 못하는 놈적은 그까지는 내 동족이 못 돼. 동족의 자격이 없어.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산다고 그리고 아이들 말 못 가르치고 그게 내가 이제 그 뭐냐 유지자 시키는 게냐. 말을 한다는 건 의사를 소통해서 같이 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협력을 갖다 하자 것 같은 그 말의 의사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의 출발은 국어 교육하고 국사 교육이 있는 거야. 자,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저 젊은이들의 어떤 이성 간의 교제나요, 애정 문제에 있어서 건전한 만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지? 젊은이의 이성 교제에 있어서 건전한 만남.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죠. 경험? 네. 그런 경험이 뭐야? 우린 젊었을 때는 여자 전에 손목을 쥐어봐? 그런 일 없어서 어디다 감히. 저기 누구 여자가 지나가든지 젊은 섹시의 여학생이 지나가도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지나가지 이렇게 못 보댔어. 요거 지나는데 지금은 남녀 학생들이 같이 한 반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서로 앉아서 이렇게 네가 옳으냐 어떠냐 토론을 하고 자유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좋아. 부러워요. 나도 한번 다시 태어나서 지금 여러 학생들과 같이 대학생이 한번 돼서 남녀가 서로 기쁘게 의사를 소통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남녀가 교제를 한다. 높은 이상을 가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남녀가 그저 손목만 잡고서 어깨나 끼고 다니면 그래서 뭐 되는 거 아니라고. 뜻이 무슨 뜻을 가졌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떻게 살겠다는 그 목표가 있을 때 비로소 다정하게 정을 나눌 수도 있고 같이 합할 수도 있고 같이 힘써서 서로 끌고 나가고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게란 말이에요. 그저 막연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정하게 지낸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라. 제가끔 독립된 개인으로서 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리라 하는 그 목표를 그걸 세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남녀가 둘이만 아니고 20-20명은 그 뭐래. 홍선생 군년의 준치가 몇이십니까? 춘추? 네. 그건 알아서 뭐래. 혹시 또 압니까? 그건 뭐래서 몇이나 나배? 젊어 학생들. 보이신.
에이 놀리지 마라. 에이. 또 50이 뭐게 50은 더 낫다. 그건 50. 그만둬. 네, 알았습니다. 50 이상으로 이제 생각하고 50 그 다음에 계산 안 하셨다고 그러대요.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그럼 나이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네. 역시 젊은 기운이 아직도 있어?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섭왜 어때? 그럼 됐지 뭐. 축하합니다. 오늘 참 아주 여러 가지 귀한 말씀 들려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선배이시며 참 언론계에서 그리고 산악계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홍종인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